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이 지속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큽니다. 작황도 부진한 상황이라 농산물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순천역 인근에 전남 첫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형견부터 중소형견까지 맞춤형 놀이시설과 교육 공간이 갖춰지면서 반려인들의 호응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의 노동정당은 철회를 촉구하고 어민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와 완도를 잇는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광주에서 완도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가량 줄어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올 여름은 잠잠하다 싶으면 비 소식이, 더위가 한풀 꺾였나 하면 폭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덕스러운 날씨에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도 올라 그야말로 지갑 열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가격 변동은 어떨지 송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전통시장 채소 가게입니다. 손님이 오가며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선뜻 지갑을 꺼내지 못합니다. 시중에서 그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금치와 상추 등 농산물 가격이 나날이 오르는 탓에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많이 올랐죠. 지금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물가가. 말할 것도 없어요. 10번 올 거 지금 한 3번, 4번 오면 많이 오는 거예요. 3배, 4배 올랐습니다. 지금 너무 우리 서민들은 진짜 힘듭니다. 먹고 살기가. 많은 가지면은 옛날에는 그 2가지, 뭐 3가지 이렇게 사셨는데 지금은 많은 가지면 한 가지도 조금은 소량으로 사고 있습니다. 소매가 기준 배추와 깻잎, 대파는 한 달 전보다 적게는 6%, 많게는 40%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오이와 적상추, 시금치 역시 지난 7월 한 달 사이 약 40%에서 12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8월 중순부터 안정세를 찾은 듯하지만 일부 채소의 경우 여전히 평년값보다 높은 가격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일도 사정은 마찬가지. 평년 가격보다 수박은 11%, 복숭아는 50% 뛰었습니다. 이 같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날씨가 꼽힙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져 농산물 생육 환경이 악화된 겁니다. 과일류는 긴 장마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태풍 카눈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무름병이라든지 입마름병, 바이러스 등 농작물의 병해가 확산되었고요. 지난 7월 긴 장마의 영향으로 햇볕받는 시간이 적어서 과비료도 좀 부진한 상황이고. 전문가들은 배추 등 원예 품목의 경우 8월 말부터 작황 회복으로 점차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이 다가오고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일부 농산물과 과일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순천역 인근에 전남 첫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형견뿐만 아니라 대형견까지 맞춤형 학습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인데요. 마음껏 뛰어놀아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놀이공간이 조성된 만큼 반려인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높은 기구 위로 용감하게 올라서는 8살 진돗개 호두. 주인의 명령에 따라 뜀틀도 자유자재로 넘으면서 교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곳은 순천역 인근에 조성된 반려동물 문화센터. 중소형견뿐만 아니라 대형견까지 맞춤형 놀이공간이 조성된 전남 유일 공공형 반려동물 시설입니다. 낮 최고 기온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활동량이 많은 반려동물 특성상 여름철 바깥 활동은 제약이 많은데 문화센터 입장료만 내면 놀이와 행동 교정 교육까지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길에서 개를 만나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비반려인을 위한 교육도 병행되면서 이용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형견이 한여름에 어디 가서 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내에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바닥 같은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굉장히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 생겨서 순천 시민으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에서는 반려동물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녹음과 촬영 장비가 완비돼 있어 반려견의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촬영 스튜디오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족사진 촬영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나게 뛰어놀고 나면 샤워실 이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대형견의 경우 목욕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넓은 샤워실이 갖춰져 있어 대형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역에서 유기된 동물을 보살피는 전문 동물병원도 들어섰습니다. 임시보호부터 치료와 수술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유기견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맞춤형 교육과 더불어 소정의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충분한 상담을 거친 다음에 입양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하게 되면 입양에 따른 비용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있고 따로 입양하게 되면 추후에는 그 입양에 대한 그 교육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패티캣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인간과 동물이 갈등 없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면서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남의 노동정당들이 오염수 방류 철회와 어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정의당과 진보당은 23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다를 망치고 국민을 해칠 수 있는 핵오염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방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소상공인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국제원자력기구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국제안전기구에 부합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와 완도를 잇는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국책 사업으로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을 잇는 38.9km 구간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타를 통과하면 강진에서 완도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64분에서 43분까지 단축되고 광주에서 강진, 완도 1, 2단계 구간은 2시간 1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광주에서 강진 51.1km 구간의 공정률은 60%로 2026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의 정점에 있는 청년 유출 문제, 기반이 열악한 문화예술계에서는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실제 충북에서 매년 200명 가까운 연극 전공자들이 배출되지만 대부분 서울로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충북 연극인들의 수건인 도립실험극단 창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HCN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연 연습이 한창인 청주 한 소규모 극단입니다. 1984년 창단해 40년 가까이 지역을 무대로 활동해온 극단으로 전체 단원 8명 중 청년 단원은 2명뿐입니다. 도내 한 대학에서 연극 전공을 한 임민혁 씨는 6년간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올해 신규 단원으로 입단했습니다. 대부분 서울로 떠난 동기들과 달리 지역에서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우리들이 더 문화나 예술을 잘 소비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공연을 보여드리고 조금 더 많은 예술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목표점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충북에서 연극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은 청주대와 극동대, 중원대, 세명대 등 4곳입니다. 이들 학교에서 매년 배출하는 전공 학부생은 200명 안팎. 여러 순수예술 학과들이 외면받으며
폐가 수순을 밟는 상황을 볼 때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이 중 충북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학생은 한 해 평균 1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지방보다는 충무로와 대학로가 있는 서울로 떠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자꾸 지역에서는 여기 지방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대학로로 가려고 하고 서울의 어떤 큰 극단이나 그런 쪽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고무적인 건 수백 명의 충북 연극인들의 염원이 모여 청년들을 키우기 위한 도립 형태의 실험극단 창단 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충북도사나 충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꾸려진 실험극단 설립준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공연 제작 시스템과 인력, 공간을 민관이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하고 또 수준 높은 공연을 도민들께서 또 볼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첫 발을 뗀 충북 실험극단 설립 논의. 청년이 지역에 머물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비전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목포 소방서 대원들이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3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목포 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은 23일 아침 6시쯤 바다에 빠진 남성 1명과 구조를 위해 뛰어든 시민 2명을 구명환을 이용해 안전지대로 옮긴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목포 문학박람회가 다음 달 14일 목포 원도심과 목포 문학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 14일 극작가 차범석의 생가가 있는 북교동 일원에서 골목길 문학관을 시작으로 목포 문학박람회의 문을 연 뒤 이튿날 문학관 일원에서 개막식과 함께 17일까지 다양한 문학 관련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문학아트, 독립서점관, 아동문학관, 헌책방관 등 6개의 다양한 문학전시관이 운영됩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새누리호가 울릉도와 독도를 경유하는 해양영토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목포해양대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중학생과 실습생, 교직원 등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습선인 새누리호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에서 해양문화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목포해양대는 이번 실습을 통해 해양 주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수 무선과 소라 율촌 등에서 제기된 수돗물 탁수 민원과 관련해 상수관로 내부 유속 변화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연휴 기간 생활용수 사용량이 급격히 늘면서 상수도 관로 유속이 빨라져 이물질이 탈락하는 과정에서 탁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블록화 구축을 추진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야간 관광 특화 조성 포럼과 팸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전문가와 지역 관광업체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야간 관광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에서 도출된 의견을 신규 시책에 반영해 야간 관광도시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남 땅끝순례 문학관이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문학관에 선정됐습니다. 땅끝순례 문학관은 문학관 옆에 자리한 100년제 문학의 집을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역의 인문학적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남군은 고산 윤선도를 비롯해 이동주와 박성용, 고정희, 황지우 등 다양한 시문학의 명맥이 이어진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흥군과 조선이공대학교가 군민 스포츠 경험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23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 스포츠 활성화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해 셔플보드와 킨볼 등 유스포츠를 통한 복지 확대에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